안녕하십니까. 데일리 뉴스 비평입니다. 저희가 뉴스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보도 전용 채널을 개설한 지가 이제 한 달 가량 됐습니다. 한 달 만에 구독자가 84,000명을 넘어서셨고요. 많은 댓글들과 반응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크게 힘이 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유튜브 운동장, 이른바 태극기 부대 양반들이 그야말로 물량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많이 취득하는 우리 젊은 층부터 장년층까지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의 뉴스를 특히 공중파, 우리 세금, 우리 광고로 운영되는 공중파 뉴스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리고 일반 뉴스를 섞어서 제가 그날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가 아주 중요합니다. 확산성을 위해서. 그리고 구독하셔도 요 종이 있어요. 종을 이렇게 눌러서 활성화시켜 놓으셔야 여러분들한테 배달이 갑니다. 자, 요 뉴스로 시작을 할게요. 2001년 3월 뉴스입니다. 17년, 18년 전 뉴스인데요. 제가 외교부 출입할 때 카메라 출동으로 보도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 정창수 선생님, 당시 영창호 선장님인데 이분이 새벽에 98년 2월 새벽 5시 반이면 새벽 어두울 때죠. 부산항에서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시는데 갑자기 물 밑에서 괴물체가 솟구쳐 오른 거야. 그래서 그냥 침몰했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미국의 핵잠수함 로욜라호라고 하는 핵 잠수함이었어.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분은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됐어요. 전방 부주의가 아니라 바다 물밑속을 부주의하게 봤다는 이유로. 그래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 이분이 당시만 해도 부산에서 고기 잡던 선주가 강릉 쪽 오징어잡이 뱅가의 선원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산항 앞바다에 잠수함들이 그렇게 다닌다는 거, 핵잠수함이.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부산 해경 수사관님인데 충돌 부위에 사진 촬영도 못했대요. 잠수함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미군 측이 눈꼽만큼도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만 가해자로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근데 문제는 그때 부산해경 형사님들이 사실 수사 중인 내용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직접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경비하다가 조타실에서 근무 서다 보면 해경 수시선 확 하고 떠오른다는 거예요. 잠수함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그냥 수시로 그냥 신압으로 우리 어선들, 화물선들 다니는 입구예요. 입구, 부산항 입구. 근데 조사도 못했어.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 조사를 못하는 이유가 미군과 한국군, 한국 정부 사이의 규정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거. 엊그제 술 취해 난동 부린 미군들이 심지어 경찰을 폭행하고 달아났는데도 풀려났어. 이런 게 많죠. 왜냐면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소파, 이른바 소파. 그냥 쿠션이 있는 앉는 소파가 아니라 주한 미군의 지휘와 관련된 협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 중에 발생한 범죄는 미군이 재판권을 갖는다. 이게 공무 중인 걸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술 먹다가 이렇게 됐는데도. 그래서 한국 기관에 의해서 입건된 것은 10명 중 7명 거리고 불기소 처분되고 있다. 재판에도 회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막가파로 가는 거지. 자, 이제 소파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는 우리가 소파 개정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주둔군 지휘협정이 이제 수정이 돼야 되고 나아가서 한미 동맹 조약 자체가 이제 손을 봐야 될 시기에 왔다 이거예요. 뭐냐면 그야말로 60여 년 전에 형제가 싸웠어.
무슨 뭐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간에 싸웠어. 근데 이 중재가 안 돼. 그래서 유엔의 이름을 가지고 미군이 왔잖아요. 미군 큰 형이 이제 중재를 해서 나름대로 정전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 그런데 형제가 이제 안 싸울래 우리 이제 잘 지낼래라고 하면 싸움 말리려고 왔던 동네 형이 좀 머쓱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니네 언제 싸울지 모르니까 언제라도 너희들이 싸우면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어떤 큰 형이 있었는데 둘이서 이제 잘 지내면 이 양반의 존재 의미가 약해지죠. 그렇다고 나가라고 그러면 또 이 한반도 주변 국제 질서가 교란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이제 싸웠는데 이제 잘 지낼 테니까 그래도 형도 여기 와 있어요 라는 것이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죠? 그러면 언제라도 즉시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조성됐던 전시체제 하에서의 한미 동맹 조약은 이제 수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냥 마음씨 착한 동네 형이 싸움 말리려고 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르고 있는 동안 내가 드는 돈을 니네가 다 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한반도 상황이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담금 협상 관련한 뭐 동맹 뭐 소파 주둔군 지휘 협정과 관련된 그런 아주 본질적인 한미 간의 문제와 관련된 어떤 규칙을 바꾸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들고 나온 게 미군이 한반도 및 그 주변에 배치할 전략 자산들, 항공모함, 잠수함, 뭐 폭격기, 핵과 관련된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꼭 한반도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 중국, 뭐 나아가서 뭐 이 쭉 아래 위, 그러니까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데 그걸 다 우리한테 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한미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이라는 거는 공통의 적이 있을 때 한시적이고 잠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사체인데 이 경우에 대부분 힘이 비슷비슷한 쪽이 동맹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큰 그 무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의 약소국이 이렇게 그 무력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동맹 체제를 맺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비대칭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인데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한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한반도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이 미군의 권리로 규정돼 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 거의 지난 냉전 시기에 헌법의 위에 있던 이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우파라고 하는 태극기 부대 사람들 공공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여태까지 우파는 반공과 친미로 버텨왔다. 이제 그 버팀줄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친미 반공을 규정하던 헌법 위의 헌법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개정과 불평등한 독소 조항들 이를테면 미국의 권리야. 미군을 배치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사드 같은 것도 미국의 권리를 우리가 그랜트 수용한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맹 체제를 좀 손봐야 된다. 동맹 체제를 버티는 두 버팀막이 67년에 제정된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라는 거. 미군들이 한국 사람 때려도 우리가 못 데려가고 재판도 못하는 그런 아주 불평등하고 독소적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창수 씨 배 타고 가다가 잠수함한테 받쳤는데 잠수함 조사도 못하고 자기가 가해자가 됐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91년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라고 있어요. SMA. 이 두 축에 의해서 한미 동맹이 조약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군과 SMA를 맺은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필리핀 경우를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 상호 방위 협정이 있어요. 트리티. 여기 보면
미군은 필리핀 안에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어.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계속 제어가 받는 거야. 그런가 하면 핵무기의 필리핀 진입이 금지돼.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환경 보호 조치 등 부분에서 필리핀 법규를 준수해야 돼. 우리는 미군이 자기네가 오염시킨 토양과 대기에 대해서 복원할 의무가 없어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필리핀 뭐 대단히 우리보다 후진 나라처럼 여기지만 실제로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독립적이고 상호 바이러터럴리 호혜적인 동등한 조약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좀 한반도 평화 시대에 한미 간에 보다 동등한 상호 호혜적인 그런 협정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뉴스들이 바로 그런 거 많아요. 지금 속도론 뭐 북미 간 속도보다 지금 남북 간 속도가 빠르다 뭐 이따위 얘기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따라오는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맡기면 안 돼요. 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이제 아주 실증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됩니다. 압박을 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KBS입니다. 시청률 여전히 답보 상태인데요. 보십시오. 정부에서 저는 이렇게 가는 게 KBS 다운 편집이라고 생각해요. 유류세 15% 낮추고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 만든다. 유턴 기업에 대해서 혜택 확대한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확대한다. 그런가 하면 1인 소규모 창업 규제 대폭 완화한다. 이 세 꼭지로다가 정부의 민생 을 위한 민생 경제 대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정부발 네 꼭지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뭐 큰 효과는 없겠지만 당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KBS 다음 편집이에요. 그런가 하면 집중 진단에서 무려 37만 가구가 주택에서 살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고시원 같은 주택 아니거든요. 이런 데서 무려 37만 가구가 산다는 거예요. 또 진단하기를 임대주택 대상자를 직접 찾아낸다. 110만 가구가 넘는 곳에 사시는 분이 14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에 사신대요. 또 따져봤죠. 저 옛날 사람이니까 평으로 계산해야 되거든. 4평 좀 넘더라고. 4평 조금 넘는 데서 사시는 거예요. 무려 대한민국 이제 내일 모레 선진국 된다고 하는데도 110만 가구 이상이 대부분 노년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나라 발전시킨 주역들인데 그분들이 4평도 안 되는 거의 감옥이잖아요. 박근혜보다 더 좁게 사는 거야.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임대주택 대상자를 직접 정부가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복잡하잖아.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다. 이런 거는 KBS에서 잘 진단하고 소개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요거 회장님 떡볶이 집은 왜 가셨나요? 이게 뭐냐면 요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횡령 혐의로 1,000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3년 6개월형 선고받았는데 7년 넘게 풀려나 있었고 2달 정도만 수감됐대요. 이건 정말 법질서를 정말 무시하고 비웃는 행각이죠. KBS 취재진이 행적을 찾아보니까 술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뭐 새벽까지 뭐 술 먹고 다니는 것을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대. 근데 아쉽게도 제보를 받고 행적을 찾아보니 확인됐다라고 안 썼잖아요. 꽉 났어. 자기들은 직접 못 찾았는데 제보를 받은 영상을 보니까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기사예요. 찾아보니라고 하면 안 되고 찾아보는데 실패했고요. 제보를 보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솔직한데 뭐 그 정도는 뭐 애교로 봐주시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태광그룹 이호진의 황제 복역에 대해서 관련 기사가 없어. 우리 훌륭한 와치독, 언론 와치독 민동기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 기자께서 쫙 검색을 해보니까 안 써 또 이런 KBS 말고는. 그래서 한국 언론은 왜 이렇게 재벌 앞에 서면 작아지나.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태광에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이기남 등 관료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태광이 소유하고 있는
아주 초호화 골프장에서 향응을 계속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이에 이 회장은 저러고 다녔던 거지. 민동기 씨가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파기환송돼서 또 대법원까지 갔는데 또 다시 2심으로 유턴된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법리적인 건 되게 복잡해요. 여하튼 어떻게 돼요? 다시 지금처럼 불구속 상태로. 그러니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제 감옥에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근데 2심으로 다시 내려가면 또 다시 이제 서류상에 2심에서 3심 갈 때 서류만 보거든요. 그럼 또 안 불러도 돼요. 그럼 이제 계속 또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 대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영장이 들어갔는데 내일 이제 실질심사가 있죠. 이 키맨, 양승태로 향하는 키맨이기 때문에 임종원을 잡아놓지 못하면 사법적폐 수사 상당히 난항에 이제 몰리게 되는데, 영장 내용을 근거로 해서 KBS가 취재해 보니까 수사 재판 컨설팅을 했다는 거야. 국회의원에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이 유동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300만 원 벌금 받았대요. 근데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이잖아요. 그런데 재판 대응 전략을 짜서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거야. 다름 아닌 법원이. 상상이 가세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집에서 9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의원직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가성이 있다는 거지. 자신들과 약간의 긴장 관계 있죠. 특허청에서는 특허와 간단한 판단들을 하는데 그게 법원의 권위와 좀 상충되는 거야. 그래서 특허청장을 국감에서 조져달라고 비판하고 이런 짓들을 한 거야. KBS의 특종인데 특종이라고 안 달았어요. 여기다가 단독이라고. 신기하죠? 그런가 하면 이것도 단독인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급물살이다. 이제 요 양반 임종원이 들어가면 재판해야 되잖아요. 걔들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합의한 상태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박주민 의원 인터뷰인데 단일 대우가 여야 4당에 형성이 됐는데 이번 총선에서 없어져야 할 자한당이 김명수 사태 먼저 뭐 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딴지를 걸고 나왔어요. 그래서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178명이래요. 여야 4당 단일 대우가.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150명, 그러니까 정족수 300 기준에 150명이면 되는데 180명으로 딱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날치기 통과 못 시키게. 그래서 자한당 일부 의원의 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럴 때는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압박, 여론의 감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이거 약간 KBS 입장에서 쪽팔린 기사를 제가 가져왔어요. 진화하는 미디어, 범람하는 가짜 뉴스, 공영방송 어떻게 해야 되나? 제목은 그럴듯한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세계 공영방송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대요. 요 KBS에서 아마 주최했을 테니까 시청료로 이런 사람도 불러왔겠죠. 호텔비 주고 항공료 물고. 공영방송 역할 뭐 없어. 뭐 특별한 거 없어. 속도에 연연할 필요 없다. 속보보다는 정확한 뉴스 하자. 기자들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거를 열심히 알리자. 이런 얘기를 해놨어. 하나마나 한 얘기. 누가 몰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바로 이겁니다. 올해 BBC는 4월에 수신료를 인상하고 뉴스에 대한 투자 늘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시청료 인상을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KBS가. KBS도 시청료 올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시청자 여러분, 보태주이소. 요 얘기 하려고 가져온 기사예요. 요거 약간 좀 면구스러운 기사죠. SBS 4%, 5% 못 올라가네요. 애는 쓰는데. 자, 확실히 다르죠? 큐시트가. 아까 KBS는 공영방송답게 정부의 민생경제 시책 4꼭지 그런 거 하면은 또 생활,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보도 2꼭지 막 이렇게 이른바 관급 기사라고 하죠. 저런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근데 SBS는 그런 거 없어. 어디 갔어? 없어. 찾아봐도 없어. 특별재판부 도입을 여야가 합의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특허청장 혼내달라고 청탁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요거 KBS도 리포트했잖아요. 근데 여기 단독이라고 딱 이렇게 걸어놨어. 아우 좀 그렇다. 1시간 먼저 했다 이건가? 임정원이 특허청장 혼내달라고 한 거 말고 홍일표 의원한테 재판 자문해줬다. 민원 해결 차원에서. 오히려 이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놓고 딱 하나 보태기를 판사들만 전관예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법원 안팎의 지가치가 크다. 이렇게 그냥 딱 보태서 두 꼭지에서 마치 앵커멘트인데 세 꼭지처럼 뭔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편집을 했어요. 국민들은 10명 가운데 4명이 전관예우가 엄전하고 있다라고 40% 정도가 생각하는데 판사들은 아니야. 20% 정도만 전관예우가 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보다 2배 정도 무감한 거지. 근데 저는 왜 국민들이 4명밖에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 의문인데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결국은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대요. 요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잖아요. 이재명 지사를 표적으로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마치 살인사건 주범을 처벌 못하는 이유가 권력자인 이재명 지사가 배후에서 마치 조폭과 연루돼서 힘을 쓴 것처럼 이재명 때문에 안 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구성을 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뉴스비평에서 전해드릴 것이고요. 일단 반가운 소식입니다. 파타야 살인사건 요놈 김씨 살인 혐의로 기소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됐다고 합니다. 중증외상센터 하면 이국정 교수님 생각나시죠? 이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SBS에서 챙겼어. 그랬더니 상당히 심각한데요. 실망스러워요. 닥터 헬기 이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골든타임 놓치지 않으려면. 그런데 현재까지 추가하기로 한 닥터 헬기 기종이 확정도 안 됐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헬기 착륙 지점, 헬리포트 확대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 데서나 내릴 수 없으니까 주요 거점들에 대해서는 가깝게 많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년 100곳씩 늘던 헬리포트가 오히려 장관이 더 확대하겠다고 한 뒤에는 22곳밖에 안 늘었대요. 뭐야 이거? 이거 참. 여하튼 외상센터는 뭐 인권이고 뭐 나발이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인권보다 더 급박한 문제잖아요. 인권의 바로메타이기도 하고 이런 건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SBS는 KBS가 두 꼭지로 전했던 주거 복지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그냥 38만 명이 고시원 찜질방에 전전하고 있어. 주거복지 대책 없나? 주거복지 대책을 내놨는데 없나? 이렇게 좀 김 빠지게 편집을 하고 있죠. 달랑 한 꼭지로. 왜 그랬을까요?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떡하냐 이거. 2.8%로 폭락했네요. 이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MBC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길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국민들,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직관적으로만 봐도 보세요. 제가 계속 눈이 그러는데 지난번 유치원 명단 발표해가지고 재미 봤을 때도 이미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후속 보도, 속보라고 해서 두 꼭지로 막 톱블록으로 올려. 그럼 다 아는 내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건 조용히 한 꼭지로 앵커멘트로 짧게 줄여가지고 뒤로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는 매일 새롭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어제 회식 갑질 사단장 우리 전투병과에 있는 장병들을 서빙병으로 활용하는 그런 치욕적이고 화나는 걸 고발해서 원투 톱블록에서 잘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다시 우리가 특정한 거 속보가 나왔네? 자랑해야지라고 톱을 올린 거야. 사단장 감찰, 군 복지회관 전수조사하겠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냥 똑같은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어제 보여줬던 영상 다시 보여주고 마지막에 꼴랑
감찰한다. 전수조사한다. 그 한 줄로 그냥 앵커 멘트로 뒷부분에 내면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시청률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실시간 시청률 기록 그래프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경제 처방, 민생 경제 처방을 내놨잖아. KBS 1, 2, 3, 4로 쫙 발랐잖아요. 근데 그냥 바른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현장 구성을 했단 말이야. 취재 기자들이. 그러면 나름 볼만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MBC는 그냥 뷰리틴 보드 게시판처럼 이거 한다라고 딱 하고 나서 바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불렀어요. 스튜디오로. 안 그래도 재미없었는데 재밌겠습니까? 경제부총리가 경제 얘기하는데 무려 9분을 넘게 했어.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들을 더 끌어모으고 더 공감될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주의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후반부 하면 금방 떨어지죠. 어떻게 9분을 경제 시책을 듣겠습니까? 그죠? 좀 더 친절하게 현장에서 구성을 해줘야죠. 뉴스답게. 저는 차라리 요 뉴스를 톱으로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 안에 정전 협상, 종전 선언 가능하다. 그리고 북미 협상도 긍정적이다. 지금 뭐 양쪽이 삿바 싸움하면서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미 회담은 그냥 이게 레토릭이 아니에요. 남북 간의 레토릭일 수 있는데 그냥 말로만 해도 되는데 북미 간에 실제로 핵을 포기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국회에서 맨날 개수 싸움하듯이 돈 문제 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으로 지금 연기되면서 이거 이러다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올해 한 종전협상 가능하대. 종전선언.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뉴스 밸류가 있는 거죠. 톱으로 올렸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나름대로 취재가 됐어요. 읽어보니까 그냥 한 게 아니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 이 양반이 워싱턴과 직거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양반이 대통령 희망사항이 올해고 판문점 선언에도 올해 안에 한다고 했으니 기다려보면 알겠죠. 뭐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정인 혼자 한 게 아니라 최근에 미국을 방문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 근데 외교관에게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외교관이지 정부 고위 관계자 누구겠어요? 장차관급이죠. 그죠? 본부장이나. 자, 북미 협상의 심도 깊은 진전을 전제로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 사람은 실무자란 말이에요. 외교부 실무자. 외교부 실무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뭔가 ongoing process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더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이 양반은 오피스 공식적인 스피커잖아요. 북미 간 재방산 논의 중이다. 조만간 합의가 가셔야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면 대단히 훌륭한 취재를 한 거예요. 크로스로 세 군데를 톱으로 올려야지. 지옥철을 타봤대. 바로 간다 해서. 근데 좋아요. 바로 간다. 근데 이거 무려 6분이나 했어. 지옥철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 이때도 막히고 오늘도 막히고 내일도 막히고 이거보다는 좀 더 다른 구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이리틀 뉴스데스크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 그거를 환경부에서 질식사냐 아니면 그 환경 화학 사고냐 이걸로 검토하는데 2달 만에 환경 사고로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고를 즉각 했어야 되거든. 이거 짧게 다뤘어요. JTBC 뉴스룸이 그나마 나았죠. 시청률이. 확실히 큐시트가 달라요. 이런 거 보세요. 연내 종전선언 김 위원장 서울 방문 모두 가능. 이거를 차분하게 중후반부에다 배치를 했는데 이걸 왜 안 키웠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자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 김혜미 기자가 MBC처럼 아주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취재한 게 아니라 그냥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 관계자. 아마 MBC랑 뉴스원이 뉴스 소스가 같을 것 같아요. 외교부 그 최고 당국자라고 하는 사람.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외교적 언사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죠.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교관들이 쓰는 수사적 표현으로는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JTBC는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이 결국 화학사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리포트를 했는데 윤영탁 기자 이게 JTBC 제가 바라보는 JTBC의 맥시멈 최선의 언론 자유입니다. 삼성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인 거는 고발하지만 최근 들어서 SBS에서
이건희, 이재용과 관련된 부의 세습에서 문제가 있었다. 차명 계좌와 차명 부동산으로 탈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상속했다. 뭐 이런 보도를 하고 지금 국세청과 감사원을 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홍석현, 이재용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끝으로 의료기기 영업사원들 대리수술. 와, 엄청나네요.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도 대리수술이 화제였는데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2년 동안 수술실을 773회 드나든 출입대장이 드러났다. 출입대장이 이 정도면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심지어 한 영업사원은 척추 수술까지 참여했다. 그냥 어깨 정도가 아니라 척추. 바이탈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생명과 연관된 부분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척추 수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보다 더 공세적으로 여론 조성이 안 되는 것은 전 병원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거를 시작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네요.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보다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 유튜브 채널 뉴스방은 이상우의 사실은 7회 방송을 통해 고발한 삼성전자 수천억 비자금 환수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